6억 원이 쌓였습니다. 아, 그냥 그렇죠. 액면으로만 6억이지 그때 네. 이자가 또 있고 그렇죠. 진짜 있겠죠. 그러네요. 경제 지식까지 또 꾸준히 쌓았어요. 네. 이 A씨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재테크로 뭐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이런데 다양하게 또 올웨더로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A씨 부부가 남편 명의로 된 시가 15억 원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양도세나 상속세 이런 여러 가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보도를 보고 난 뒤에 아파트 명의에 아내의 이름을 같이 올리는 게 어떨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동 명의. 명의. 그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이 진짜 줄어든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럼 네. 부부 공동 명의로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공동 명의로 올리려면 네.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 일부를 또 증여하는 셈이 아하. 되거든요.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면은 증여를 받는 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아이고. 또 생겼던 겁니다. 네. 자칫하다가 세금 아끼려다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A씨 부부는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6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돼서 맞아. 증여세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15억짜리 아파트를 남편과 아내가 6대 4의 지분 비율로 나눠서 남편이 9억, 아내가 6억 정도의 지분이 있으면 아내가 증여세를 낼 필요 없이 부부 공동 명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딱 됐던 거죠. 아니, 잘 알아보고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딱 6억 원까지만. 그렇지, 그렇지. 9억, 6억 이렇게 해서 나름 이렇게 머리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세를 위해서 이제 딱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된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렇죠.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파고가 등장합니다. 세무서에 변수가 있었는데요. 아내 A 씨의 통장에 있던 저금이었습니다. 네.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고 난 뒤에 A 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억대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분명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인 6억 원의 비율만큼 아파트 명의를 바꿨는데 도대체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A 씨가 원인을 살펴보니까 네. 아파트 공동 명의로 증여받은 6억 원뿐 아니라 A 씨가 생활비로 받은 돈 있죠. 네. 그중에 저금한 돈 있잖아요. 네. 요 6억 원까지 합해서 총 12억 원을 증여를 받은 거다. 이렇게 국세청 AI가 판단을 한 이게 거죠. 진짜 AI인데.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은 그냥 증여받은 게 아니라 생활비를 아껴 해서 저금한 돈이잖아요. 네. 그 돈에 어떻게 세금을 물을 그래. 오. 근데 물었다고 합니다. A 씨도 뭐 솔직히 이제 마음만 먹으면 생활비 다 써버릴 수 쓸 수 있고 또 있죠. 돈 아끼지 않고 옆집 주부처럼 그냥 쓸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아껴야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참고 또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축해서 모은 돈에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요. 차라리 옆집 주부처럼 일찌감치 돈을 써버렸으면 이거 9천을 내 영혼 떠돌지 않을 그럴 일이었을 텐데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세금 부과하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요? 죽음과 세금. 세금을 세금이 제일 무서운데. 맞네. 여러분 예전에 이런 광고 혹시 생각나세요? 저축 장려하는 광고 중에 아껴야 잘 살죠. 맞아. 그런 광고 생각났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끼면 세금 아끼면 냅니다. 세금 냅니다. 그건 너무 이상한 거 내야 같아요. 되는 모양인데. 근데 뭐 국세청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혹시 증여를 가장한 고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모두 다 이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뭐 가정주부가 이제 매달 조금씩 아끼는 걸 다 과세하지는 않겠죠. 근데 뭐 한꺼번에 고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이제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 아내가 10년 동안 저축한 6억을 그럼 6억에 대한 증여세면 진짜 억 단위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맞아요. 야, 그 앞집 여자 예인 엄마. 돈 다 쓴 그분과 비교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난 정말 한 푼도 어떻게 해야 돼? 아꼈는데. 네. 그렇죠. 옆집 주부 그 예인 엄마는 명품 가방 사서 세금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수림 엄마는 명품 가방 안 사고 아끼고 안 쓰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증여세를 내셔야 될 것 야, 같습니다. 이거 다 쓰란 얘기야, 뭐야.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없을 수가 있는데 일단 납세의 원칙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이 부분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억울하게 세금 내는 거 좀 회피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누진세가 또 붙어요. 그래서 액수가 커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잖아요.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세율이 매겨지지만 5억
5억 원 지금 넘었잖아요. 네. 30% 세율이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있던 6억에 아파트 지분 6억 원어치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총 12억을 증여를 받은 것이 되는데 배우자 공제로 6억을 빼면 나머지 6억의 30% 그러니까 1억 8천 중에서 누진 공제 6천을 또 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억 2천만 원 세금을 내셔야 돼요. 1억 2천만 원. 근데 지금 좀 웃긴 얘기지만 A 씨가 지금이라도 내가 받은 그 생활비 6억 원을 내가 지금 다 쓰겠다. 아니면은 명품 이것저것 차 사고 스포츠 앞에 차 좋은 차 있더만 막 사겠다. 다 아니 쓰겠다. 1억 2천이면 사고도 남지. 그러니까 아니면 또 공동 명의로 돼 있는 거를 그 남편 명의로 다시 돌리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이미 과세 표준과 세액이 확정이 됐다라고 엎질러진 하면 물이야. 그래,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여세가 확정이 되지 않고 뭐 증여한 뒤에 뭐 신고 기한이 3개월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골든 타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원상복귀를 한다라고 하면은 과세 제외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세액이 확정이 됐다고 하면 일단 내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아내가 다시 증여하면 남편이 또 증여세를 내게 돼요. 그러니 또 이중 과세의 또 부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아내가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남편 명의로 투자를 했으면 증여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 텐데 이 돈을 받아가지고 사용도 안 하고 자기 명의로 갖고 있고 자기 명의로 투자를 했으니까 증여받은 돈을 이렇게 생활비로 쓴 게 아니라 투자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건데 본인 명의로 투자를 하게 되면 생활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결국 자기 돈을 다시 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